시작해볼까요? 오늘의 흑자 명화는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운명? 영어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첫 작품은 무려 2000년에 개봉을 했네요. 첫 작품은 Final Destination이 아니라 그냥 Destination으로 개봉을 했고 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영화네요. 진짜 오래된 영화네. 제가 이때 00년대 초중반 한 요 정도의 공포 영화 그리고 약간 고어 영화 이런 거에 좀 푹 빠져 있었던 때라서 이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요거 따라서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뭐 이런 걸 약간 슬래셔 무비라고 하나요? 사람의 신체가 슬래싱 된다고 해서 옛날에는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사실 내용이랄 게 없고 그냥 무언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화면과 소리가 우리를 즐겁게 혹은 뭐 스릴 넘치게 해주는 영화라서 흑자 명화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데드캠프도 해볼 수 있고 힐즈 아이즈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슬러시 무비들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영화를 풀로 리뷰해 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퍼스 크리퍼스 같은 것도 그렇죠. 지퍼스 크리퍼스 그게 우리로 치면 약간 동요 같은 게 있는 거더라고요. 동요가 맞나? 전래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구전 동요. 원래 그 노래가 있대. 지퍼스 크리퍼스가. 나도 프렌즈라는 시트콤 보고 알았어요. 힐즈 아이즈 동굴신 충격이었는데 봐야 할 것 같아요. 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어렸을 때 지퍼스 보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채널 돌림. 어릴 때는 뭐가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잡아가는 걸 좀 많이 무서워하지 않았어? 뭐 사실 저는 그 망태 할아버지 세대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위에 분들이 이제 망태 할아버지 세대고 그보다 더 위에 분들은 이제 호랭이가 잡아가는 그런 세대고 중국 사람들은 뭐 장류가 료레이가 이제 잡아가는 뭐 그런 세대도 있고 한데 우리 때는 그 홍콩 할매 귀신하고 빨간 마스크 그 다음에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누구한테 잡혀가는 걸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유괴나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유괴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겁을 심어줘서 방어하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좀 그랬어요. 저는 레전드 1등으로 꼽자면 빨간 마스크인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 빨간 마스크 무서웠죠. 특히 이제 막 한 2-3살 형들 어릴 때는 2-3살 형이 엄청 형이잖아요. 그런 형들이 빨간 마스크 진짜 있다고 어디서 봤다고 거짓말치고 이제 빨간 마스크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죠. 아파트 7층까지 올라온다길래 8층에 살아서 안도했는데 저는 호환 마마 세대는 아닙니다. 물론 비디오를 틀면 그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시작해봅시다. 데스티네이션 1편 시작합니다.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무려 파리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학생들, 반 친구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수속도 밟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남자애가 오늘따라 뭔가 약간 불길한 거야. 이렇게 신문 같은 걸 봐도 자꾸 뭐 이렇게 좀 잔인하거나 무슨 사고가 난 뭐 그런 사진을 보게 된다든지 어디 뭐 시계를 딱 봤는데 6시 6분 6초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불길한 징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행기에서 굉음이 나고 엔진 폭발음이 들리고 비행기 한쪽에서 펑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다 날아가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막 죽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화마가 주인공한테까지 확 덮칠 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 주인공은 파리에 가려고 비행기에 앉은 상태였고요. 잠깐 졸았는데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을 꾼 거예요.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일어나서 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꿈에서 내가 봤던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파란 가방 든 할머니가 가방 좀 올려줘요 이렇게 스튜어디스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꿈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실제로 그러고 내가 일어서다가 페이퍼 컷을 당했는데 실제로 손을 베고 피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예지몽이다.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가지고 누군가가 날 도와주는 거다. 살으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비행기가 폭발할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아가리 싸물고 앉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비행기가 폭발할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 그리고 주인공의 친한 친구들은 저 새끼가 저럴 애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우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는 애면 비행기가 폭발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무시할 거 아니야. 쟤 또 저러네 이러고 말 텐데, 주인공이 진중한 성격의 애였어. 여태까지 이런 장난을 하던 애가 아니었어. 양치기 소년이 아니었어. 그래서 얘랑 친한 애들은 뭐지? 쟤 왜 저러지? 하면서 같이 일어나고, 주인공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애는 야 씨발 그냥 앉으라고. 뭐 씨발? 그래 씨발 새끼야, 맞짱 뜰까? 테이프 깎아? 해서 비행기 내에서 소란도 일으켜. 스튜어디스는 화가 많이 났고요, 문제를 일으킨 애들을 내리게 합니다. 선생님도 한 분 내리시고요. 그래서 주인공의 친구들 몇 명과 담임쌤 한 분과 주인공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 한 명,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해서 대충 한 6, 7명 정도가 파리행 비행기에서 쫓겨나서 내리게 되고요. 특히나 주인공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는 주인공이 싫으니까 씨발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비행기 못 탔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여자친구랑 끌어안고 우리가 저걸 탔어야 되는데 응? 뭐지 저 연기는? 오빠 저기 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비행기가 폭발해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이유는 대충 데스티네이션 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륙 직전에 비행기가 폭발할 거라는 꿈을 꿨다는 거지? 예. 뭔가 계속 불길했는데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내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Are you drugs? No. Are you fentanyl? No. 그리고 경찰은 일단 집에 돌려보냅니다. 왜? 뭐 어쩌라고. 폭발한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죄책감은 있죠. 몇몇 사람들만 빼고 우리 반, 우리 옆반 친구들이 다 돌아가신 거잖아.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장례를 치르죠. 문제는 그날 이후로 이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친구들한테 조금 기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 뭔가 스산한 바람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그런 느낌? 살아남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실수를 했는지 목을 뱄어. 씨발 깠네, 일진사납구만. 이렇게 피를 닦고 있는데 이 아이의 뒤에서 별안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세워져 있던 샴푸통이 넘어져서 샴푸가 바닥으로 쭉 흐르게 되고요. 샤워기 호스가 밑으로 떨어져서 마치 목에 걸리라는 듯이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면도를 하다 베인 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뒤로 획 돌아섰는데 흐른 샴푸를 밟게 되고요. 다리가 미끄러져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고요. 이제 풀려있던 샤워기 호스가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듯이 이 친구의 목을 2바퀴 감게 되고요. 그대로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안 그래도 그런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때문에 좀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가 이제 사인으로는 아무래도 스스로 그랬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이 많이 나가서 시내 카페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그 비행기 사고 이후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 누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들고 소름 끼치는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나도. 주인공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는 이게 씨발 다 너 때문이야 이럽니다. 주인공은 억울하죠. 야 이 새끼야, 너 나 때문에 살았는데 뭔 소리야. 뭘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지금 재수 온 붙었다고 씨발로마. 또 싸워. 그래서 주인공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스탑! 제발 그만둬. 싸움을 멈춰. 이래선 안 돼. 우린 힘을 합쳐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싸움 좀 그만둬. 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버스에 치여서 사망합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의 피를 다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지르고요.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럭키보이? 너 그 네 친구 남자애 걔 화장실에서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지? 예. 내가 구급대원 말 들어보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네가 그 집에 방문을 했다던데 너 거기 왜 왔어? 아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제가 신문지를 집어 던졌는데요. 신문지가 선풍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신문지가 찢어지면서 종이 조각이 제 허벅지에 탁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친구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토드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토드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요. 토드의 시신이 인계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네, 그렇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애슐리는 어떻게 된 거야? 너 애슐리가 지금 버스에 치여서 죽은 거 너도 알지? 네.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네. 거긴 또 어떻게 있었던 거야? 뭔지 모를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슐리가 갑자기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요. 찾길까지 뒤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2층 버스가 오더니 애슐리를 쳐서 애슐리가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넌 우연히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가야지 뭐. 사건 현장에 있었음 죄 같은 건 없으니까 가야지. 주인공은 이제 좀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린 목숨들이 이상한 일들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은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내 보다가 비행기 사고 뉴스를 녹화해서 계속 다시 봤는데 그 비행기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비행기에 폭발이 일어나고 아마 그 불길 때문에 요렇게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한 걸 듣고 아차 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죽고 있는 순서가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순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꿈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야 하는 순서대로 죽고 있는 거예요. 폭발한 엔진 바로 옆에 앉아있던 친구 제일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 죽었고, 그 다음에 애슐리 죽었고, 그리고 다음은 선생님 차례. 그래서 주인공은 선생님 댁으로 가서 선생님한테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선생님, 저리 가. 선생님 저요. 알아, 너 이 새끼야. 이 사신 새끼야. 꺼져. 저리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지금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발 그런 복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꺼져, 이 새끼야. 아니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야. 어이 학생, 경찰. 또 보내. 아 왜요? 여긴 왜 왔어? 선생님이 위험해요. 근거는 나의 생각? 경찰서 잠깐 같이 가자. 아 X발. 이 선생님 죽으면 너네 탓임? 그래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잡혀갔어요. 선생님은 주인공을 좀 소름 끼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경찰서에 잡혀가자 안심하고 커피를 한 잔 끓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끓이는데 역시 선생님 집에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피던 라이터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다든지, 쓰지도 않는 요리용 칼이 갑자기 조금씩 흔들려서 기울어지더니 땅에 떨어진다든지, 마치 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어떠한 존재가 세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커피를 한잔 하기 위해서 물을 끓였고요.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토스트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X발 토스트기 왜 안 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토스트기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들어가 있었고요. 빵 대신 쇠붙이가 선생님 모구지로 날라와서 박힙니다. 놀란 선생님은 손을 마구 휘저었고 커피포트하고 토스트기를 땅에 떨어뜨렸고요. 웬일인지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솔린에 불이 붙었고요. 주방의 가스는 웬일인지 새고 있었고요. 가스가 폭발해서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친구들은 4명 정도 되고요. 이 4명은 우리 이러다 진짜 뒤진다, 살 길을 모색하자 라고 모였어요. 주인공을 싫어하는 친구도 이제는 진짜 되겠다 싶은지 힘을 합치기로 했고, 얘가 좀 부자라서 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 말대로면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지? 내 말 맞아. 그렇다는 것은 내 차례는 아니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이래도 안 죽겠네? 풀악셀을 밟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만둬. 이래도 안 죽겠네? 손을 놓고 운전해도 안 죽겠네? 멘탈이 나가서 개 X짓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공과 친구들은 씨발 새끼야 그만하라고 존나게 소리를 지르고요. 오케이 알았어 아이씨 하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곳이 마침 철도선 위였어요. 철도선로 위. 차를 멈추고 친구들한테 오케이 알았다니까. 아씨 장난도 못 쳐? 뭐야 시동 왜 안 걸려? 그때 마침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뭐야? 옆에 친구들은 얘기하죠. 야 장난치지 마, 빨리 시동 걸어. 아 알았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중고 호르세도 아니고. 아 씨발 빨리 시동 걸으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아 진짜 안 걸린다니까 이
새끼! 친구들 3명은 내려버렸어요. 이 친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과연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데스티네이션 1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또 다른 친구들이 데스티네이션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트럭을 운전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역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을 떠나고 있었고요. 벼랑간 고속도로에서 통나무를 싣고 가고 있던 트럭에 체인이 끊어지면서 통나무가 쏟아져 내렸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미국이라 그 통나무를 피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터지고 경찰차가 터지고 트럭도 터지고 통나무에 깔리고 뭐 대충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인공은 뒤집어진 차 안에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불탄 트럭을 보며 소리를 지르다가 잠에서 또 깨어났어요. 친구하고 같이 트럭을 몰고 가고 있는 중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신호 때문에 그새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방금 똑같은 꿈을 꿨어. 내가 미래를 본 것 같아. 친구들이 얘기하죠. Are you high? No. 진짜야. 내 말이 맞다면 조금 있으면 이상한 앵무새 아줌마가 우리한테 페트병 달라고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서 페트병 쓰레기 있으면 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틀어보면 어떤 노래가 나올 거야. 진짜 그 노래가 나옵니다. 친구들도 이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법 유턴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차를 정차시킵니다. 하면 안 되죠. 불법 유턴하면 안 되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경찰은 그걸 보고 원래는 고속도로 순찰을 하러 떠나야 하는데 불법 유턴 차량을 봤으니 가서 얘기합니다. 씨발 여기서 왜 유턴하세요?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그게 아니고요. 다 죽어요. 에? 저거 저 트럭 보이시죠? 방금 지나간 저 트럭 체인이 끊어지고요. 통나무가 막 쏟아져 내리고요. 사람들이 뭐 팍팍팍팍 다 죽어요. 아 씨발 가셨어요? 떨지 말고 빨리 면허증 주세요. 하자마자 끼붕방붕 팍팍팍팍 하면서 20중 추돌 사고가 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1편과 같이 여기 주인공과 친구들 역시 경찰서로 끌려오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취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날 걸 어떻게 알았지? 꿈에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네. 안 믿으면 네가 뭘 할 수 있죠? 그렇군. 저를 뭐 유치장에 가두시기라도 하실 건가요? 무슨 죄로 가둘 수 있죠? 리얼하게 꿈을 꾼 죄? 예지몽을 꾼 죄? 절 뭘로 가두실 건데요? 못 가두지. 집에 가거라. 주인공은 사실 약간 뭐 무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부터 빚을 진 거야. 사실 우리는 죽었어야 할 운명이야. 근데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앞으로 우리한테 사신이 쫓아다닐 거야. 리퍼.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아닌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주인공의 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싸우는 거를 구경하다가 목숨을 건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참 운이 좋게도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죽을 목숨인데 목숨도 살았고 복권까지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되게 거지 같은 원룸에 사는 애인데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롤렉주 시계를 사서 손목에다가 탁 두르고 와 씨발 이거 10억? 이거 어디다 쓰지? 포르쉐나 살까? 이러면서 집에서 또 빵을 구워 처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을 넣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는 소세지 같은 거를 넣고 이제 맛있게 MSG 좀 먹어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자레인지에서 퓨퓨 하면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이걸 뭐요? 쫄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떨어뜨리게 돼요. 시계하고 반지를 세트로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지가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미국 주방 하수구에는 윙 하면서 이렇게 분쇄하는 기계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거기로 하필 떨어진 거야. 근데 반지가 되게 비싼 거였거든. 다이아 박혀있는 그런 반지. 그래서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는데 손이 하수구에 껴. 후라이팬에 소세지를 넣었었잖아.
프라이팬 불이 너무 세가지고 프라이팬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얘가 복권에 당첨된 게 머리가 좋아서 당첨된 건 아니잖아요. 능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이 지금 껴있어서 못 움직이니까 반대손으로 우통 옷을 윗도리를 프라이팬 불을 끄려고 계속 휘두릅니다. 보통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잖아요. 불이 나고 있는데 옷을 흔들어서 그걸 끌려고 한다는 건 사실 불을 더 크게 키워주는 거잖아요. 산소 공급이 더 잘 될 테니까. 여기부터 능지인데 옷으로 힘껏 프라이팬을 쳐서 프라이팬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불 붙은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져서 카페트에 불이 옮겨 붙었고요. 이 친구는 그 전까지는 아씨 됐네 뭐야 약간 반장난처럼 반응했지만 불바다가 되자 씨발 하면서 손을 뽑아냅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데드리프트를 좀 했나봐요. 뽑아내요. 그리고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 탈출 계단이 있죠. 창문 쪽으로 나오면은 간이 계단이 있어서 계단이 완전히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겨 있어. 세로 끊겨 있어. 가로만 있어. 그러면 세로 사다리는 밑으로 쑥 내려야지 호도도도도 하면서 사다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가로선만 돼 있죠. 남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게. 그 사다리를 쭉 내려가지고 얘 집이 한 3층쯤 되는데 1층까지 내려옵니다. 1층에서 불이 난 자기 집을 쳐다보면서 와 씨발 뒤질 뻔했네 하고 씩 웃으며 걸어가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자를 밟고 넘어집니다. 뒤통수를 바닥에 쪄서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로 사다리가 갑자기 땅으로 추락을 하더니 이 친구의 눈을 뚫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통이 구멍이 나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미래를 본 친구는 이건 뭔가 있다. 난 무당이야. 구글링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일에서 생존한 유일한 생존자가 있다는 걸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현재 있는 곳은 정신병원. 1편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1편에서 주인공도 죽었고요. 주인공하고 썸을 타던 여자 주인공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년처럼 행동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정신병원에다가 가둡니다. 정신병원은 환자들이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건을 전부 다 치우잖아요. 식사할 때도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걸로 먹게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 아무리 사신 새끼가 여기에서 날 우연을 가장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온 벽이 전부 부드러운 재질이야. 태권도 체육관 벽처럼 다 푹신푹신한 벽이야. 전등도 매몰돼 있어. 전등이 나올 수가 없어. 쇠붙이, 숟가락, 칼 아무것도 없어. 가스도 없고 불 붙일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 2년째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 무너뜨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죽잖아요. 죽일 사람만 죽여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너도 그렇군. 내 친구가 같은 꿈을 꿨었지.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었지.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어. 내 친구들이 전부 죽었어. 그리고 이 여자애는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으니까 제정신일 리는 없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투명스럽게 2편 주인공을 맞이하고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고속도로 생존자 중에 한 명,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치과 진료를 하러 가고요. 충치가 있어서 이제 그걸 떼우러 가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치과 창문에 부딪혀서 창문이 깨지고 비둘기도 죽습니다. 치과에서 치료할 때 이렇게 개구기라고 아가리 이렇게 벌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 의사쌤이 이거 비둘기 어떡하냐? 비둘기의 사체를 치우러 가시고 이 친구는 혼자서 아가리를 벌린 채로 여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역시나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어항에 금이 가고 어항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이 콘센트에 다 합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과 진료를 할 때 마취 주사를 많이 맞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마취 가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코에다가 가스가 나오는 산소통 같은 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합선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게이지가 많이 올라와서 이 친구의 정신이 약간 해롱해롱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린이들 진료를 위해 하늘에다가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드림캐쳐 같이 생긴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우연에 의해 끊어져서 떨어지는데 또 우연에 의해 주인공의 아가리에 니모 인형 있죠. 니모 인형이 아가리에 들어옵니다. 마취가 돼서 움직일 수 없고 아가리는 벌어져 있고 니모 인형이 숨을 못
목식에 목을 막고 있어서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던 찰나 다행히 의사쌤이 돌아와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가리에서 인형을 꺼내서 살려주시고 치과 진료도 다행히 무사히 마칩니다. 이 친구는 치과 진료가 끝나고 무서웠는지 엄마랑 같이 왔는데 1층으로 내려와서 광장으로 나오니까 비둘기 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쯤에 비둘기 때문에 놀랬던 게 좀 꼬라지가 나서 이 친구는 달려가서 비둘기를 쫓았어요. 발 비둘기 새끼들. 그리고 그 순간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작업 중이던 크레인의 스위치가 눌리고 하늘에서 아주 큰 유리문이 떨어져 이 친구의 몸을 세로로 짜부시킵니다. 어머니 오열. 여기 이제 어머니도 그 고속도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소에 방문을 하고 주인공도 걱정이 돼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에서 상담하신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도 좀 듣고 힘내봅시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마네킹을 실은 작업자가 함께 타게 돼요. 그래서 마네킹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컹 하더니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이 마네킹의 손에 걸리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패닉이 와서 소리를 막 지르고요. 내 머리카락 빨리 떼줘. 근데 호들갑을 떨다가 아주머니가 먼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버렸어. 이 엘리베이터에 있기 싫으니까. 머리카락은 마네킹에 걸린 상태인데 몸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네킹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게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끄댕이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몸이 위로 들릴 정도로 끄댕이를 잡힌 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버리고 아주머니를 구해주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노력하고 밖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올라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요. 머리끄댕이가 잡혀있던 아주머니는 머리가 없어지시게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고속도로 생존자도 한 명 타고 있었거든요. 이 생존자는 패닉이 오고요. 흑인이다 보니 당연히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한테 총을 막 겨누면서 씨발 너네 뭐 무슨 짓 한 거야 이 새끼들아. 응? 이 씨발 놈들아. 난 안 죽어. 나는 사신 따위한테 안 당해. 이 씨발 놈들아. 뺑. 갑자기 혼자 가버려요. 패닉이 와서. 미안합니다. 땡기려고 하는데 말리네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죽네요. 미안해요. 알았어. 잘 안 할게. 살게 하고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네요. 미안합니다. 차 사고가 나서 한 명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차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또 어떤 트럭에 실려있던 짐, 파이프 같은 게 있었는데 파이프들이 우수수수 또 차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그 파이프에 관통당해서 죽어버렸고요. 운전자였던 주인공은 뛰어내려서 살았고요. 조수석에 있던 주인공의 친구는 부러진 파이프가 뒤통수에서 딱 멈춰서 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백이 터지면서 뒤통수가 뚫려서 돌아가셨고요. 아까 자살하려고 했던 흑인은 목만 부러진 채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목이 부러졌으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겠죠. 중환자실에 혼자서 누워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문을 닫아버렸고요.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산소통 같은 거를 호수를 빼게 만들었고요. 뭐 이렇게 이럴 거면 그냥 죽이는 게 낫지 않냐?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침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수소가 좀 가득 차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면서 콘센트가 빠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병원이 터지고요. 주인공만 빼고 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생각해요. 죽음을 속여야겠다. 갑자기 앰뷸런스를 타고요. 운전해서 호수로 뛰어들고요. 심정지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죽었다가 구조돼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여자 주인공은 죽음을 속여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일어나니까 사신이 얜 죽었네 할 일 다 했다 하고 가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여주하고 남주만 살아남아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베큐 가스통이 폭발하며 죽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좀 너무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막 보이지 않는 힘이 뭔가 음흉한 음악 같은 게 흐르면서 이거라고 치면 내 손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막 올리면 이제 갑자기 어디서 뭐가 팍 터지면서 내가 팍 받고 죽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어쩐지 이거 리뷰한 사람도 많이 없더라. 리뷰하기가 어렵네. 어쨌든 1편에서의 교훈,
친년은 사신도 안 건드린다. 이 편에서의 교훈, 사신을 속이려고 하면 더 아프게 죽는다. 그렇게 Destination 3편이 시작됩니다. 연기로 보여주죠.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유인원들이 웁니다. 시저를 위해. 모두의 리더가 됩니다. 주인공 일행은 고등학생이고요. 졸업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축제가 생겼고 놀이공원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을 사람들 자체가 이 놀이공원에 모여서 다 같이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자애고요. 남자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구도 커플이에요. 그래서 4명 정도가 이렇게 단짝으로 몰려다니고, 여기에 또 같이 얽혀있는 친구들 중에는 룸망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룸이나 돈을 받고 신체를 허락하는 업종에서 일할 게 확실시되는 그런 IQ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금발인, 그리고 태닝을 매우 많이 한 여자애 2명 정도가 있고요. 거의 소시오패스 확정인, 그냥 장난을 치기 위해서 사는 새끼가 아닐까 싶은 매우 고약한 장난을 치는 장난꾸러기 남자 새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식축구 주장 새끼 1명 있고요.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놀이동산에는 명물이 있어요. 청룡열차. 청룡열차가 이 놀이공원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러 여자 주인공 커플이 친구 커플하고 같이 앉게 되는데 뭔가 약간 쎄해요. 뭔가 불안해. 근데 남자친구가 재밌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청룡열차가 출발하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힘이 또 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볼트가 갑자기 지 혼자서 끼익 하면서 풀리고, 그 소시오패스 새끼는 여자들 막 주요 부위 같은 거 사진 찍고 놀거든요. 그 사진기가 목에서 떨어져서 철로에 감겨서 열차가 그 사진기를 밟다가 무언가가 뒤틀리고요. 안전장치 있죠. 이 안전장치가 무슨 오일 압력 같은 걸로 고정이 되는 건데, 그 오일링 되어 있는 호스 같은 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풀리고요. 갑자기 뭐 전압도 많이 올라가서 열차도 원래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열차는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안전바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날아가서 다 죽고, 열차에 치여서 반토막 나고, 땅에 떨어져서 터지고, 선로 위에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고 하는 등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주인공네 친구들하고 커플들 한 4명 정도는 천만다행으로 열차가 이렇게 거꾸로 열차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정지해버렸어. 이 상태로 구조대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되게 신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여기 매달려 있잖아. 우리가 몸을 흔들어서 열차를 밑으로 내리는 게 어때?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탈출하자. 신 같다. 당장 해보자 하고 다 같이 영차 하는데 원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차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원형으로 슉 내려왔을 거 아니야?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철로가 하나 이렇게 뼈 쪽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거에 남자 주인공은 몸통이 빵꾸가 나고, 여자 주인공은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충격 때문에 날아가서 역시 어딘가에 몸이 산산조각이 나며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어보니까 청룡열차를 타기 위해서 앉자마자인 상황, 안전바가 이제 막 내려와 있는 상황,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뭐야? 꿈이었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일이 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키 작은 친구가 너는 못 타 이러면서 밴을 당하고, 저는 왜 못 타죠? 안 된다니까. 저리가. 왜 내 아들은 타지 못하오? 저리 가라니까.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벨트를 하다가 손에 껌이 붙어서 발 재수없게 웬 껌이야. 전부 꿈에서 봤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리고 싶어요. 제발 내리게 해줘요. 제발 부탁해요. 내리게 해줘. 안전요원이 벙찝니다. 왜 저래? 미쳤어? 왜 저래? 그냥 출발시켜. 그럴까? 하는데 막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안전요원 중에서 약간 급이 높은 부장쯤 되는 사람이, 누가 재수없게 울고 있어? 저 승객분이 갑자기 내려달라고. 뭐? 근데 이거 안전바 내려오고 나서는 못 내리잖아요. 야, 그냥 내려드려. 재수없게 해서 누르고 안전바가 올라가고, 여자 주인공이 내리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도 이제 걱정이 돼서 내리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내리니까 여자 주인공의 친구의 남자친구도 같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머리 텅텅 빈 애들도 막 내리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내려버려요.
그냥 딴 거 타러 가자 이러면서. 근데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는 못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차가 출발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안전부장한테 계속 열차 출발시키면 안 된다고 울부짖었지만 안전관리 부장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지라고 끌어냈고, 아니나 다를까 한 30초에서 1분 후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열차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터지고 잘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여자 주인공은 남자친구를 잃었고요. 여자 주인공의 절친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죽었고 이 절친의 남자친구는 또 살았어요. NTR 느낌이 강하게 나죠. 또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의 조건이 완성됐죠. 죽었어야 할 애들이 살아있다. 이제 그 애들 중에 룸망주 2명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태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발의 태닝 샵을 갔고요. 얘네들은 뭐 여기 VIP 회원이다 보니까 사장 아저씨가 너네 뭐 알아서 작동할 수 있지? 이러면서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사채 쓴 것 같아요. 얘들은 자연스럽게 태닝 룸에 들어가고, 태닝 기계가 원래 서서 하는 게 더 비싼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좋은 게 없는지 누워서 하는 태닝 기계에 들어가고요. 얘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태닝 기계에 누워서, 태닝 기계에 이렇게 누우면은 위에 이렇게 캡슐처럼 이렇게 닫혀요. 샌드위치처럼 빵 닫듯이 이렇게 닫혀.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겁니다. 뭐 잠금 장치 같은 것도 없고 약간의 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태닝 기계가. 근데 역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태닝 기계 위에 선반이 있었거든요. 선반이 나무였는데 나무 선반이 교묘하게 떨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누워있는 두 태닝 기계 있죠. 그 태닝 기계의 틈새와 틈새로 나무가 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게, 사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여기 끼려고 해도 못 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태닝 기계의 뚜껑이 원래 서로 이렇게 열려야 돼.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관에서 나오듯이. 근데 이렇게 닫혀 있는데 여기 선반 나무가 이 사이에 꼈어, 이렇게. 그래서 안 열려, 이렇게. 태닝기 안에 들어있던 애들이 뭔 소리야? 응? 뭐야, 왜 안 열려? 아저씨 지금 사채업자한테 빌고 있어요. 제가 다음 달까지 갚을게요 막 이러고 있어. 안 들려. 밖에 비도 오고. 얘들이 조금씩 패닉이 와요. 문 열어줘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또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기 합선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력계에 이상이 있는 어떤 신호가 나면, 그러니까 뭐 전압이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하면 그냥 전원이 떨어지죠. 우리 두꺼비 집 있잖아요. 그게 다 안전장치거든요. 갑자기 뭐 전압이 올라간다든지 합선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그냥 두꺼비 집이 떨어지면서 전원이 끊겨버립니다.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근데 데스티네이션 안에서는 전압이 올라가면 두꺼비 집이 견뎌요. 일반적인 두꺼비 집은 전압이 올라가면 툭 떨어져요. 근데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두꺼비 집은 전압이 올라가면 견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건물의 전압을 올렸고, 두꺼비 집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전압이 너무 강해졌어. 하지만 두꺼비 집이 떨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어. 그리고 전압이 올라간 거랑 대체 뭔 상관인진 모르겠는데 태닝 기계의 강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에 들어있던 친구들이 문 열어줘요 하다가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막 소리를 질러. 그렇게 이 두 친구는 이 안에서 웰던이 됩니다. 구워져서 죽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모든 시리즈 사상, 데스티네이션 영화가 6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편에서 죽은 한 2300명 중에 가장 아프게 죽어요. 그러니까 한 30몇 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불까지 나거든요. 한 150도, 200도 되는 열이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불쌍하네. 그리고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은 하나의 패턴을 찾아냅니다.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순서대로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찾아서 그래 우리 한번 살아남아 보자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살아남은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가던 길에 차가 정체가 돼서 차들 사이에 좀 끼게 됐어요. 근데 앞에 차가 그 앞에 차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야 이걸로만 뭐라 그랬냐? 차 빼라고 이 새끼야. 운전을 까치 하네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우리 엄마 죽었다 이 새끼야. 엄마 보러 가든가 이러면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타고 있던 남주 여주는 왜들 저러시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또 스산한 바람이 스쳐가는 거야. 소름이 끼쳐. 뭐지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언덕에서, 우리 뒤에 언덕에서 경사가 엄청 심한 언덕이었는데 큰 트럭이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8톤 트럭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해. 여자 주인공이 쫄아가지고 크락션을 누르면서 아저씨들 싸우지 마요 저 뒤에 트럭 와요. 근데 아저씨들은 지금 너무 UFC 열렸어. 들어와 이
X벌놈아 나 주짓수 얘기 새끼야 이러면서 막 바닥에 눕고 병을 하는 거야. 안 들려. 아무리 빵빵해도 씨발 간다고 새끼들아. 얘 처리하고 간다고. 들리지가 않아. 거의 딸피 본 새끼처럼 그냥 막 들이대고 있는 거야. 주인공이랑 주인공 친구는 뒤에서 트럭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앞뒤로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앞유리를 발로 힘껏 차서 앞유리를 뚫고 밖으로 나와서 삽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문이 안 열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트럭이 얘들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쳐서 차가 그냥 이렇게 뿌앙 짜부가 되고요. 겨우 살아서 죽을 뻔했어 라고 했는데 얘들이 타고 있던 차의 앞 차가 오픈카였는데 사실은 그 친구 차례였어요. 이 친구도 롤러코스터를 탔어야 하는 친구인데 내리게 된 친구고, 이 친구가 트럭이 차를 박았죠. 박힌 차가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엔진이 튀어나왔거든요. 그 엔진에 뒤통수가 갈려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애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말이 맞았어. 롤러코스터를 탄 순서대로 죽는 게 맞아. 다음 순서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니야. 미식축구 주장. 곧장 미식축구 주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학교 체육관 헬스장. 가보니까 걔가 체스트 플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다음 네 차례야. 뭐? 뭔 소리야? 파트너 운동하자고? 나 혼자 하는 거 좋아해. 무게가 안 맞아. 그게 아니고 그 롤러코스터 사건으로 많이 죽었잖아. 나도 친구를 잃었어. 그 분노를 난 지금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머슬. 우리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았잖아. 그래서 사신이 우리를 쫓고 있어. 뭔 소리야? 벌로마. 진짜야. 지금 누구 4명 죽었어. 아 진짜? 나약한 것들. 다음 네 차례라니까. 가라 그래. 사신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사신이 오면 내가 이 대흉군으로 이발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체육관 여기 뒤에 여기 미식축구 팀의 상징이 해적이야. 그래서 칼 2개가 이렇게 크로스로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 칼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또 갑자기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이 친구가 운동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칼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그 칼이 추락하고요. 추락한 칼이 이 친구를 죽이진 않고요. 이 친구가 운동하고 있던 기구의 와이어를 끊어요. 와이어가 끊어지니까 얘가 엄청 강력한 힘으로 100kg의 힘으로 가슴을 쥐어 짰는데 와이어가 끊어져서 기구의 그 기둥 2개가 대가리를 양옆에서 쳐서 머리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차례는 야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얼굴 약간 스모키하게 화장하고 그 에이브릴 라빈처럼 여기 아이라인 엄청 진하게 까맣게 그리는 화장하고 막 그런 친구들 뭐라 그러지? 문신색이고 머리는 까맣게 염색하고 고스족. 일본에 갸루가 있다면 미국에는 고스가 있잖아. 고스 커플이 있어요. 이 고스 커플은 둘 다 흑수저여가지고 야간에 마트에서 일을 해요. 월마트 같은 데에서. 그래서 밤에 둘이 같이 일하면 또 좋잖아. 거기서 이제 뭐 짐 옮기는 이런 일 같은 걸 하고 있어. 정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알바들이 야간 뛰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 없이 이거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거기를 찾아갑니다. 너네 차례야. 진짜 다 죽었어. 너네 진짜 죽는다니까. 바라던 바야. 우린 죽기 위해 살고 있어. 약간 중2병 걸려가지고 안 믿어요. 얘들은 오늘 바쁘다고 여기 있는 짐 지게차로 역까지 옮겨야 된다고. 다 옮겨야지 집에 가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근데 역시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진열되어 있던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고요. 떨어진 망치가 어떤 동그란 물체를 건드리고 그 물체가 굴러가서 어디 스위치를 건드려서 스위치가 켜지고요. 그냥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연히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신이 솔직히 한 5명쯤 와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우연에 뭐 겹쳐져 가지고 월마트 같은 데에는 작업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목공구 같은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 모총 있죠. 고스족 여자애가 넘어지면서 모총 쪽으로 넘어지게 되고, 걔가 넘어진데 마침 여기 모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모총을 쏴서 해서 이제 못이 박혀서 죽어요. 고스족 남자애는 삽니다. 여자의 차례였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차례는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을 구하려고 가는데 또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 주인공 동생은 애인데 중3쯤 되는 애인데 놀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엄마 몰래 간 거예요. 원래 미성년자는 여기 오면 안 된대. 밤에 하는 축제니까. 그래서 놀고 있어서 여주 남주가 거길 가서 너 죽는다 빨리 집에 와야 된다 하니까 씨발 또 엄마한테 이럴 거지. 지랄하지 마. 나 놀다 갈 거야. 언니가 뭔데 씨발 내 인생을 참견해. 오히려 기싸움을 하는 거야. 안 믿어. 도망을 가다가 어떤 우연에 의해 이게 너무 우연히 시나리오 쓸 때는 좀 심하지 않냐. 이걸 화면으로 보니까 특수효과 때문에 그나마 볼만한 거지.
시나리오 쓴 사람은 솔직히 너무 어거지다. 우연에 의해서 순찰을 돌고 있던 그 경찰, 미국은 말 타고 다니는 경찰이 있는 거 아시죠? 경찰이 타는 말에 고삐에 깃발에 걸려있던 줄이 걸려요.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폭죽이 터지고요. 말이 놀래서 잉 하고 페라리처럼 뛰어가고요. 그 줄이 목에 감겨요. 여주 동생 목에. 그래서 모가지가 걸려있던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끌려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주변에 소품으로 있던 장검을 뽑아가지고 그 줄을 잘라서 겨우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의 친구가 와서 너 괜찮아? 라고 하고 있었는데 우연에 의해서 되게 높은 나무 깃발이 있었는데 그 나무가 끊어지면서 날아와서 친구 몸을 관통해서 선체로 죽습니다. 그 여자애도 롤러코스터를 탔어야 하는 애였어요. 반전이죠. 얘들이 세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잃은 그 고스족 남자애 있죠. 걔가 너네들 때문에 내 여자친구 죽었다. 너네가 다 책임을 져야겠다. 이 X벌놈들아 라면서 얘들한테 복수를 하러 오는데 또 어떤 우연의 힘에 의해서 폭죽이 하늘로 쏴져야 되는데 폭죽이 갑자기 넘어져요. 그 잔잔바리 폭죽들 말고 하늘에다가 쏘는 큰 거 있잖아요. 걔들이 넘어져서 정면으로 발사가 되고 이래저래 해서 고수족 남자애도 죽습니다. 그렇게 5, 6개월이 흐르고요. 여자 주인공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여동생을 만나고요. 인사를 하고 내릴 역이 돼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 더 가야겠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한 호선 안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 그러니까 생존한 3명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쥐새끼가 자유시간을 처먹다가 선로를 걸어가다가 어떤 전선을 건드리고요. 쥐가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서 원래 지하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로가 변경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로 쪽으로 변경이 되고 지하철이 그리 가고 선로가 끊기고 지하철이 탈선하고 다 터져서 뒤집니다. 전원 사망. 그래서 3탄의 교훈, 사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벗어난 줄 알았지? 속았지? 여자 주인공은 지하철에 치여서 죽는데 우와 꿈. 와 이것도 꿈이었네. 저도 당했네요. 봤던 영화인데 당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쥐새끼가 전선, 탈선, 지하철 다 죽은 게 또 꿈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지하철에 타서 손잡이를 잡고 하고 깹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꼬라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꿈? 이거? 이 지하철 터져.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못 내리게 됐고요. 꿈대로 3명 다 사망하게 됩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편 1편이 비행기 사고였고 2편이 고속도로였고 3편이 놀이공원이었죠. 이번엔 레이싱 경기장. 되게 고급진 레이싱, 뭐 F1, 나스카 이런 건 아니고요. 동네 혹은 뭐 도시 정도에서 열리는 소규모 레이싱 경기장인 것 같고요. 레이싱 차들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관중석하고 레이싱장에는 철조망으로 막아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인기가 꽤 많은지 관객은 많은 편입니다. 적어도 몇백 명쯤 되는 것 같네요. 주인공 애들은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레이싱을 보는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시비에 좀 휘말립니다. 좀 무례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좀 시비를 걸고 이제 주인공 일행하고 좀 말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정비하는 공간에 있던 엔진 오일 통을 넘어뜨리고요. 엔진 오일이 주르르륵 흘러서 레이싱 경기장 트랙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요. 한 차가 그 엔진 오일을 밟고 차가 돌기 시작하고 차 한 대가 사고가 나니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힘이 드라이버 하나를 트랙에 떨어뜨리게 하고 차 한 대가 그 드라이버를 밟고 드라이버가 팍 튀어서 어떤 차 타이어에 박혀서 타이어가 걸레짝이 되고 호두두두두 하면서 차가 돌고 뒤집어지고 차가 날아가고 불붙은 차가 관중석으로 날아와서 사람 3명을 짜부시키고 사고 난 차에 문짝이 날아와서 사람 2명을 상하체 분리를 시키고 무례한 아저씨의 여자친구는 하늘에서 날아온 불타는 엔진에 몸이 깔려서 죽고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막 다투다가 부러진 의자 나무 조각에 얼굴이 뚫려 죽고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자동차가 와서 받고 불타고 해서 위에 있던 시멘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주인공도 마지막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고요. 순간적으로 예지몽을 꿨어요. 우리 다 뒤져. 뭔 소리야. 친구들이 또 안 믿죠. 뻔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가는 친구가 핫도그를 떨어뜨릴 거야. 아 씨발 내 핫도그. 저 아저씨가 맥주 쏟아서 앞에 사람이랑 싸워. 죄송합니다. 아 씨발 새끼야 맥주 냄새 나잖아. 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꿈에서 전부 봤다니까. 우리 다 뒤진다니까. 이 경기장 나가야 돼 하면서 막 소란을 피워. 그걸 듣고 있던 한 아줌마가 경기장에 폭탄이 있대요. 뭔 소리야. 얘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폭탄 터진대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미국은 테러에 예민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폭탄 터진다 하면서 이제 나간 거야. 많이 나간 건 아니고요. 대충 한 10명 정도가 나옵니다. 무례한 아저씨는 여자친구를 못 데려오고 나왔나? 아무튼 뭐 그 아저씨도 나오고 하는데 10명 정도가 나오고 경기장에서 또 자동차 사고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또 펍에 모여서 우리는 뭐 운이 좋은 걸까 막 하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주인공 무리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싸움에 휘말려서 이 사람하고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하늘에서 날라온 타이어에 맞아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너 때문에 죽었다 라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경비 아저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레카를 하고 있어요. 레카차를 몰고 경비 아저씨네 집 전원주택으로 찾아와서 이제 마당 같은 데에다가 테러를 하려고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갑자기 레카차가 드라이브로 기어가 바뀌고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서둘러서 자기 레카차를 멈추기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얘가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테러를 하려고 휘발유를 갖고 왔었거든. 그 휘발유가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레카차에 뿌려지고 이 친구가 레카를 거는 쇠사슬에 다리가 감기고 레카차에 다리가 감긴 채로 끌려가면서 온몸에 불이 붙고 자동차가 터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 시작이 된 거죠. 남자 주인공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까지 알고 우리가 원래 죽을 운명인데 내 꿈 때문에 살게 된 것 같다. 내가 그리고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더라. 우리는 잘 대처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말을 믿어주는 여자친구랑만 같이 다시 그 경기장에 찾아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우리 집 앞에서 레카차가 그런저런 일이 있었다. 예산 일이 아니다. 나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라고 하면서 그날 사고가 났던 CCTV를 보여줍니다. 그 CCTV를 통해서 이런저런 단서도 얻고 어떤 순서로 죽었는지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번에 죽을 차례가 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카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님 이번에 죽어요 라고 말을 하니 이분은 역시 꺼져 당신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쫓아내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를 견인줄에다가 걸어놨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스위치를 반대로 전환시키고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하고 내리막길에 걸려있던 차가 오르르르르 하면서 떨어지며 이번에 죽을 차례가 된 아저씨한테 돌진을 하고 이 아저씨는 무서워서 하고 눈을 감았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뒤에 철조망이 있었고 앞에서 차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차가 정지합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요. 이쯤 됐으면은 뭔가 있나보다 해야 되는데 주인공 일행을 보면서 씩 웃으며 얘기합니다. 죽음은 날 피해가는 것 같은데 I'm lucky guy. 그리고 작업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산소통을 어딘가로 굴러가게 만들고요. 그 굴러간 곳에는 하필 용접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 용접하는 불꽃에 의해서 불이 나고요. 그 불이 산소통을 달구고요. 산소통의 입구가 구멍 나면서 산소가 매우 빠르게 새어나오며 그 철로 된 산소통 있죠. 큰 거 용접할 때 쓰는 산소. 그 산소통이 날아가서 이 아저씨를 죽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한 번만 예지몽을 꿨었잖아. 근데 이번 주인공은 예지몽을 계속해서 꿉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죽음이 일어날 때 어떤 걸로 죽는지 조금씩 보여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통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막 불꽃이 보이고 산소통 같은 게 보이고 용접하는 불꽃이 보여. 이렇게 3개 정도를 보여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힌트는 줍니다. 이번에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예지몽을 꾸는데 수영장이 나오고 무슨 뭐 폭발하는 그런 게 나온 거야. 친구 중에 조금 이렇게 섹시가이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좀 많이 놀랬던 게 이건데 이 섹시가이 친구는 야외 풀장에서 놀고 있는데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여자 한 명을 꼬셔서 탈의실에서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고 여자가 열심히 일을 하셔.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 지금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여자가 오 마이 갓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냥 난 끝났어 꺼져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빼고 매우 평온해진 상태로 밖에 나와서 이제 태닝을 쫙 하고 있습니다. 찐새끼네 진짜. 그래서 태닝 좀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다이빙을 하거든요.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팍 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동전 하나를 굴러떨어지게 해요. 수영장으로. 그 동전이 수영장의 배수로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수영장에 그 여과 시스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을 빼고 다시 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기계 시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펌프가. 주인공이 다이빙을 하는데 그 펌프가 동전 때문에 고장이 나고요. 그러니까 물을 빼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바닥에, 수영장 깊어요. 한 2m 넘습니다. 한 2.5m쯤 되는 풀장인데 잠수를 팍 했는데 밑에서 이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섹시가이가 놀래서 발 뭐요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곳으로 빨려가 막 점점. 수영해도 탈출을 하지를 못해. 그리고 많이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이제 엉덩이가 그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에 붙어버립니다. 거기 붙어서 엉덩이를 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빠지지 않고요.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전압을 올리고요. 펌프가 점점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요. 이 친구의 몸속에 있는 내장과 장기들이 펌프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시각 생존자 중에 여자의 하나는 아주머니인데 세차를 하기 위해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갔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또 합선을 일으키게 했고요. 두꺼비집이 또 떨어지지 않고 전기가 더 강해졌고요. 전기가 부분 고장을 일으켜서 자동 세차장이면은 레일에다가 차가 정지해 있으면 레일이 움직여서 차를 천천히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물 뿌리고 거품하고 시시시하고 다시 물 뿌리고 드라이기 나오고 끝나잖아. 이렇게 에스컬레이드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데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밑에 레일만 고장이 나고 옆에 있는 차를 씻어주는 기계들은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레일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정지해. 전압이 올라가니까 차를 닦아주는 그 윙윙 도는 거 있잖아.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그거 좀 무섭잖아요 사실. 걔들이 점점 세지는 거야. 바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차에 타 있던 아주머니가 쫄아가지고 뭐야 하면서 크락션을 막 울려. 잘못됐다고. 근데 또 이럴 때 항상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분은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전화를 받고 있다든지 못 듣죠. 보이지 않는 힘이 갑자기 위에 있는 물 배관 있죠. 물 배관을 터지게 만들고요. 차 위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보이지 않는 힘이 파노라마가 돼 있는 차였는데 열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문을 열고요. 썬루프가 열립니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 차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반대편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보이지 않는 힘이 못 열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썬루프로 나가려고 고개를 내밀자마자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썬루프를 닫아요.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 썬루프에 꼈어요. 몸은 차 안에 있고. 그리고 발 보이지 않는 힘이 다시 레일을 작동시켜서 차가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수많은 고무들이 차를 닫기 위해서 아다다다다다다다 돌고 있잖아. 이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다다다다 하는데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 이 아주머니 차례인 걸 눈치챈 여자 주인공이 차로 돌진해서 그 차를 밀어내서 아주머니는 일단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이지 않는 힘이 이거 너무 과해 이거. 아무튼 뭐 가까스로 살아났던 사람 한 명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에가 재활치료실이었어. 재활치료실에서 하체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 물에서 걷기 시키잖아요. 그 물에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이 위에는 이제 풀 같은 게 있는 데인데 그 풀에 물이 과하게 담기면서 병원 천장이 무너지면서 벽이 쏟아져 내려와서 겨우 살아남았던 애를 덮쳐서 죽게 되고요. 그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길 건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럭이 와서 쳐서 또 죽고요. 남자 주인공은 또 환영을 보게 되는데 불이 나서 죽는 환영을 봅니다. 근데 그때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이제 죽을 차례가 된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간다 그랬거든. 이 와중에 영화를 또 보러 가네.
거기 가서 주위를 둘러보니 불이 나려고 스텝을 밟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작업 공간이야. 이 옆 칸이 극장인 거예요. 여기는 현재 공사 중인, 그러니까 여기가 3관 현재 상영 중, 여기가 4관인데 4관은 현재 내부 수리 중인 거야. 4관에 낌새가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신새끼가 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불을 이미 질러놨어요. 톱밥 모아놓은 데에다가 불똥 같은 게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불이 이미 붙어있어요. 주인공이 그걸 발견해서 불을 열심히 끄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새끼가 또 모총을, 방아쇠를 당겨서 모총이 빵빵빵 발사되면서 주인공의 손이 벽에 붙어요. 주인공이 이제 불을 껐는데 불이 또 다시 재발화돼요. 주인공이 그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손이 못에 박혀 있어가지고 불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총이 여러 발 발사되면서 거기에 있던 휘발유통, 드럼통도 구멍이 나서 휘발유도 쏟아지고 있어. 그 불하고 휘발유하고 만나기 직전인데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서 불이 붙어있던 막대기를 위로 올려서 위에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서 불이 안 번지게 만들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얘들은 죽음의 순서를 바꿨어요. 죽음도 막아냈잖아요. 순서도 바꿨고 맞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놔줬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살아남은 3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25톤 트럭이 카페를 덮쳐서 3명 다 사망하게 됩니다. 4편의 교훈, 아무 의미 없다.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입니다. 하루에 영화 5편을. 이번 주인공들은 회사 인턴들입니다. 1명 정도만 정직원인 것 같고 주인공 일행들은 인턴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뭐라 그러지? OT 같은 걸 가고 있습니다. 버스 하나를 대절해서 어떤 세미나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뭐 세미나 교육도 듣고 끝나고 나면 뒤풀이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건가 봐. OT처럼.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다 같이 한 20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무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가 보강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차선을 하나를 막고 있어서 차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이 죽습니다. 일단 다리가 무너지면서 차가 강으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고요. 주인공 일행은 끊어진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치려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행히 물에 떨어져서 산 친구는 아 살았다 하면서 물에 떠 있었는데 그 위로 차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이 교량이 두꺼운 철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게 끊어지면서 몸을 쳐서 죽기도 하고요. 좀 많이 운이 없는 분은 시멘트 공사할 때 어느 큰 통에 시멘트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제 땅에 뿌리잖아. 엄청 뜨겁잖아 그게. 그걸 이제 식히면 이제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몸을 덮쳐서 타 죽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 타 죽기도 하고요. 또 트럭에 실려 있었던 이런 아시바 같은 거, 아시바가 몸을 썰어서 죽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꿈 역시 꿈이었고요. 남자 주인공이 꿈에서 깨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들었던 노래, 했던 행동 똑같아. 이거 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느끼자마자 친구들한테 우리 다 죽어 빨리 도망가야 돼 소리를 지르고 빨리 버스 문 열어 하고 문에서 내려서 겨우겨우 이제 도망을 쳐서 주인공 일행들은 살아남습니다. 대충 한 7, 8명? 그리고 다리는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경찰서에 끌려오고요. 진술서를 보니 환영을 보셨다고요? 네, 꿈같이. 꿈에서 다리가 무너졌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리가 무너졌고요. 네. 꿈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걸 봐서 도망쳐야 한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살아남았다고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회사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초상집이죠. 세미나를 가다가 OT를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턴 과정인 애들이다 보니까 아직 대학생도 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인데 회사 인턴 과정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 현재 4학년 대학생인 여자애랑 사귀고 있는데 이제 그 일도 있고 하니까 학교까지 찾아가서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 여자애는 체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체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관중석에서 파이팅 하면서 보고 있고, 옆에서는 철봉하고 있고 뒤에서는 뜀틀 하고 있고 다 같이 되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이제 평균대가 주력인 애라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천정에 있는 나사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평균대에 그 나사가 떨어지는데 그 나사가 십자 드라이버를 돌리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정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지면 뾰족한 부분이 하늘로 서게 잘 떨어지죠. 근데 나사는 이렇게 서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나사를 이렇게 세워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평균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그걸 발로 밟고요. 발바닥에 나사가 박혀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평균대 밑으로 떨어지며 체조 선수들이 쓰는 그 탄막가루 있잖아요. 탄막가루 통을 팔로 쳐버려요. 팍! 그래서 탄막가루가 선풍기로 쏟아지며 선풍기가 탄막가루를 확 뿌려서 여자친구가 평균대가 아니라 철봉을 하고 있었네요. 철봉을 하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탄막가루가 확 오게 되고 여자친구가 쫄아서 철봉에서 뱅뱅 돌고 있다가 손을 놓쳐버리는데 그대로 땅에 머리가 떨어지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억지가 존나 심하네요. 그리고 이 회사에 약간 과장쯤 되는 애는 좀 되게 변태 같은 애인데 여자 좋아하고 약간 소시오패스입니다. 얘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되게 예쁜 여자가 카운터에 있어서 여기 좋은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안 할게요 그냥 갈게요 하는데 응 이미 시작했어 늦었어 이러면서 60대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 온 되게 우수한 마사지 비법이야 라면서 몸에 침을 놓으려고 합니다. 바늘을 가지고 꽂으려고 하니까 얘는 뭐야 하지 마요. 아이 괜찮아 나 전문가야 40년째 하고 있어. 톡 쑤셨는데 의외로 안 아픈 거야. 그리고 뭔가 시원해. hit me 막 몸에 침을 놨어. 근데 실제로 시원한겨.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병이 치유될 거야 이러면서 할머니는 나갔어. 그리고 뭐 너무 뻔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또 개수작을 부리고요. 이 친구가 마사지 침대에서 떨어져서 몸에 박혀있던 침들 때문에 좀 큰 부상을 입게 되고요. 하면서 빨리 이 침 빼달라고 이제 할머니를 찾으러 가다가 선반 위에 부처 석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석상이 이 친구 머리에 떨어져서 대가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았던 약간 섹시한 여사원이 있어요. 이 여사원은 라식 수술을 하러 갑니다. 라식인지 라색인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시력이 상승하게 되는 수술을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개구기처럼 개 안기가 있나 봐요. 클립으로 이렇게 눈을 해놓네. 이렇게 해놓고 의사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기계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빛을 쳐다보고 계시면은 한쪽 눈당 30초면 끝나요. 그래서 눈을 까고 있었는데 의사쌤이 서류를 보더니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됐는데? 야 이거 맞아? 이러면서 간호사한테 갑니다. 이 병실에 이제 혼자 있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 정수기 위에 올려져 있던 물이 든 물컵을 넘어뜨리고요. 그 물컵은 하필 또 콘센트로 떨어져서 또 합선이 일어나고요. 이 데스티네이션 세계관의 전기 시스템은 역시 또 합선이 일어났고 비정상적인 전압이 흘렀지만 두꺼비 집은 또 견뎠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전압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라식 수술 기계의 파워를 맥스까지 올렸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라식 기계를 작동시켰고요. 이 여자분은 이제 머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눈에 레이저를 맞기 시작했고 파워가 너무 세서 안구가 뚫리기 시작했고요. 너무 아파서 손으로 막자 손도 빵꾸가 나기 시작했고요. 비명소리가 나서 의사 그리고 친구들도 얘 차례라는 걸 알아서 구해주려고 와 보니 이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눈하고 손이 빵꾸가 나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매우 얇아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빵꾸 났다는 게 아니라 이 안구 쪽만 빵꾸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 마이 갓 너무 아파 이러고 있는데 인형 눈알이 마침 바닥에 있었고 힐로 그걸 밟았고 발목을 접질르면서 넘어지는데 건물 유리 쪽으로 넘어지고요. 유리가 깨지면서 한 6, 7층 정도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뭐 데스티네이션이 다 말이 안 되지만 이건 특히나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넘어졌어요. 발목을 접질르면서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병원 건물의 벽이 유리벽이었는데 유리벽에 넘어지는데 유리벽이 무슨 솜사탕이냐고 무슨 엿이냐고 영화에서 쓰는
유리는 특수 제작된 설탕 유리냐고. 그냥 바사삭 깨지면서 땅에 떨어지거든요. 유리는 생각보다 매우 강하죠. 깨고 싶어도 잘 못 깨죠. 특히 건물 벽으로 쓰는 유리는 우리한테 애지간한 강한 걸 줘도, 예를 들어서 이걸로 그 유리 깨봐 해도 쉽게 깰 수 없습니다. 이 모서리 같은 데를 이용해서, 뾰족한 곳을 이용해서 한 번에 모서리를 팍 이렇게 해야 깰 수 있지, 이거 대충 그냥 막 휘두른다고 깨지지도 않을 정도로 유리가 강한데, 저 여자애가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어깨로 유리를 깨고 빌딩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주 여주도 순서대로 죽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까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 관리직 흑인 친구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젊은 흑인인데 공장 관리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들, 나이가 많은 백인 노동자들 중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애들이 이 친구를 싫어해. 나이도 어린 새끼가, 흑인 새끼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관리자야? 이러면서 좀 싫어해. 그래서 그날도 말을 듣지 않는 인부 한 명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물건 같은 걸 이렇게 거는, 이렇게 물음표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의 크레인에 달려있는 되게 큰 철로 된 그거 있죠. 거기에 그냥 대충 턱이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걸려서 백인 인부 아저씨가 먼저 죽고요. 이분도 버스 탔었나봐. 몰랐네. 그 모습을 목격한 관리자인 젊은 흑인 친구는 가만히 서 있다가 보이지 않는 힘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에 몽키 스패너가 떨어져서, 몽키 스패너가 존나게 빠른 속도로 날라와서 흑인 친구가 아닌 그 옆에 있던 부장이 죽네요. 그리고 이제 5편에서는 요게 좀 반전인데, 죽는 순서가 있고 이 규칙을 깨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체조 선수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 한 명 있죠.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죽는 것까지 보고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난 살아야겠어 해서,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너네를 죽이면 난 살 수 있는 거잖아 라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요리사라 레스토랑에서 일해서 레스토랑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총을 들고 이 놈들 너네를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액션이 좀 펼쳐지고요. 마침 형사가 한 명 등장해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 형사는 또라이가 된 애한테 총 맞아 죽고요. 여자 주인공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남자 주인공이 몸을 바쳐서 겨우 구해내고,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총이 마침 가스레인지 위로 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가스레인지를 켰고요. 총이 가스불에 달궈져서 바바바박 발사가 되면서 누군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네요. 페이크였네요. 그냥 그 또라이 새끼는 남주가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2주 뒤 우린 이제 살았다 라고 하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파리로 여행 가자, 우리 신혼여행 미리 땡겨서 쓰는 거야.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에서 갑자기 어떤 미친 새끼가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비행기가 폭발할 거예요. 우린 다 죽는다고요. 빨리 내려야 돼요. 뭐야 미친 새끼. 네, 데스티네이션 5탄의 마지막이 데스티네이션 1탄의 시작과 맞물리게 끝나는 겁니다. 데스티네이션 1편에서 수학여행을 파리로 가는데 꿈꾸고 비행기 터진다고 개발 떨어서 내렸잖아요. 그 비행기에 5편의 주인공들이 타고 있었어요. 일단 뭐 이런 영화의 현실성, 핍진성 같은 걸 따지는 거는 사실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까쯤에 유리벽이 그냥 사람이 넘어졌는데 깨진다는 거, 뭐 그것도 있지만 전 좀 더 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 지금 5편에 남주 여주는 커플이에요. 이 둘이 마지막 순번인데 꼴등에서 두 번째, 꼴등에서 세 번째인 애가 이거 룰을 깨면 난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너네를 죽이고 난 살래 라면서 총 들고 와서 얘들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최후에 얘가 총 들고 여자 주인공을 쏘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주 뒤에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나? 없죠. 아무리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지만 살인을 저지른 건데, 살인 저지르고 2주 뒤에 이발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요?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밀항을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뭐 수감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거나 하는 게 일반적일 거고, 아무리 많이 봐줘도 출국은 힘들죠. 솔직히 너무 심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당방이라도
살인인데 어떻게 2주 만에 해외여행을 가. 그리고 정당방위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살해 당할 뻔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상대를 해야 하는 거, 이걸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겠죠. 미국은 정당방위를 우리보다 더 폭넓게 봐주니까. 근데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방어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죽을 뻔한 거를 뒤에서 찌른 거니까 이건 정당방위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 5편을 리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리고 방금 깨달았습니다. 이런 영화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뇌 빼고 봐야 하는 영화다 보니 스토리를 알 게 없고 비주얼로 승부를 보는 영화다 보니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재밌는데 내가 이거 보고 설명도 못하겠고, 설명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너무 어거지가 심해. 막말로 이 영화를 그냥 보시면은 막 보이지 않는 힘이 무언가를 움직여. 그래서 갑자기 뭐 폭발하고 어디가 잘리고 터지고 박히고 이러면 그 비주얼 쇼크 때문에 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편이 2011년 개봉했거든요. 이번에 14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한번 풀로 리뷰를 해보던지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사전에 1편부터 5편까지 이렇게 쓱 한번 훑은 거고, 오늘 거는 뭐 약간 흑자 명화라기보다는 가볍게 흑자 훑기, 흑자 핥아먹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총 6편이 나왔는데 6편 중에 이번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 사람들 평도 재밌게 봤다는 평이 많고요. 돈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고편만 봤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 또 나온다 이 새끼도. 근데 확실히 화면의 때깔부터가 돈을 좀 썼네요. 이전 작들하고 다르게. 이 빨리 말이 되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저런 거를 다 이런 식이야. 뭐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아니 뭐 보이지 않는 힘이 뭘 떨어뜨려서 굴러서 떨어뜨려서 부딪혔는데 젓가락이 떨어져서 바닥에 있던 신나통을 떨어뜨려서 신나가 쏟아졌는데, 이 새끼가 콧뚜레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달려있는 선풍기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떨어져 있는 쇠사슬을 건드려서 쇠사슬이 콧뚜레에 걸려서 콧뚜레 때문에 이게 살려고 위로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밑에 불이 나서 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를. 장의사 아저씨 저기 유작이셔? 그 장의사 아저씨가 뭐 영화도 많이 찍으셨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뵀는데 엄청 무섭게 생기셨죠. 옛날에 몸도 좋으셨고. 또 맞추는 재미가 쏠쏠하긴 해요. 그러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빡빡 죽었었는데 한 몇 편부터는 그걸로 죽을 것처럼 하다가 딴 걸로 죽어요. 막 설계를 해. 불이 막 나. 불타 죽겠네 했는데 불을 꺼. 그리고 나서 찻길 건너다 차에 치여 죽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틀거든요. 요번 것도 좀 많이 틀 것 같아. 페이크가 좀 많이 들어가요.